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 정형외과 박선미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유선준입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김남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척추 내시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척추 내시경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 외래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수술법인데요.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침습 수술이란 단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최소한의 상처 그리고 최소한의 구조물 손상을 꾀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 손상이 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빠른 회복도 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왜 겨울철 보일러 장판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집을 보면 장판을 다 뜯어내서 막 보일러 배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 배관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만 딱 이렇게 도려내서 그것만 교체하면 우리가 집을 다 뭐 수리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술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쉬운 질문 아닌데요. 최소 침습,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상처도 작고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손상시키는 것도 작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저희가 요즘 실제로 사용하는 내시경입니다. 이 정도 아주 작은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이 허리에 우리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요거 들어갈 구멍 한 1cm 정도 절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요즘 척추 내시경 수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선주 교수님,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은 구멍을 1개 뚫어서 하는 수술을 설명드렸어요. 어떤 분은 또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수술을 설명드렸어요. 그걸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차이 한번 재밌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환자분들이 구멍 하나와 구멍 2개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많이들 오시는데 구멍 하나를 이용한 수술이 이제 단일공 내시경 수술입니다. 이 장비를 보통 이용을 하고요. 이 장비는 카메라와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이만큼이 이제 허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최신의 방법입니다. 구멍을 2군데를 뚫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 구멍을 이용해서는 카메라, 또 한 구멍을 이용해서는 기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2군데의 구멍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환자분들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수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혹시 현미경 수술 전공의 때나 이런 거 들어가셔서 한번 보조 서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네, 굉장히 큰 현미경과 우리 실험실에서 뭐 세포 같은 거 볼 때 쓰는 현미경 같이 큰 기구가 사람 위에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속 관이 하나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시야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 현미경 수술인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소 침습 수술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술이 개발되면서 내시경보다는 아무래도 좀 피부 절개라든지 주변 근육 손상이 많고 관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현미경 수술을 이용했을 때는 시야가 한 5배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통 본다면은 우리가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 훨씬 확대가 돼서 더 큰 시야와 확실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형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모형이 우리의 허리를 나타낸 모형입니다. 요런데 허리, 척추뼈가 보이실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노란색 보이는 게 우리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양방향 수술은 아까 유선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2개 뚫게 되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척추,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그려놓은 부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뼈를 일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을 덮고 있는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뼈를 좀 많이 깎아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내시경은 아까 20배 정도 이렇게 확대가 돼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뼈를 깎아낸다거나 우리 정상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질문 주신 것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시술이라고 아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시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뭐 카테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병변 부위로 들어가서 약물을 뿌려주거나 그 부분에 유착된 부위를 좀 넓혀주는 거를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인대라든지 이런 두꺼워진 것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수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구조물을 일부 제거하고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추 쪽, 우리 목 쪽에서 대표적으로 가능한 거는 우리 팔이나 어깨 쪽으로 나가는 그 신경 가지들, 그런 걸 이제 신경근이라고 하는데, 신경근이 눌리는 전문 용어를 쓰면 이제 연성 디스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보충해 보자면은 우리가 뒤쪽에 추간공이라 그러죠. 그 신경근이 나오는 쪽을 추간공이 그런 식으로 이제 눌려 있었을 때, 예전에는 그것도 뒤쪽에서 다 절개를 해서 들어가 있다면 거기만 눌려서 거기만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시경으로 참 쉽고 아주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추간공 협착도 요추에도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서도 추간공 협착증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겪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이제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혹은 척추가 전방전이라고 하죠. 앞으로 밀려 있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에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수술까지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이거 사실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내시경 수술의 적용 범위를 점점 늘려는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신경근 말고 전신에 영향을 주는 척수, 그 척수가 눌리게 되는 중심부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중심부에 신경을 직접 감압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서는 내시경 수술은 아직까지는 저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할 때는 이제 저희가 물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물에 의한 신경이 또 압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 척추 변형이라든지 그 측만증이 심하신 환자, 그리고 다분절로 협착이 있어서 유압수를 요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시경 치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에 염증이 있으신 경우 혹은 이제 척추 종양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시경 치료로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한 수술, 뭐 디스크를 제거했다거나 뒤쪽에서 좀 압력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수술하셨다 그러면 저녁부터 가벼운 복대 같은 걸 차시고 걸어보시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상처 자체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보통 한 일주일 차쯤에 저는 실밥을 다 제거하고요. 그때까지 복대 차시고 일상생활은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냥 한 3주 차부터는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앉아서 근무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시경 수술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상처 부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상처의 회복도 되게 빠릅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더라도 대부분 많이들 붙어서 이제 이상이 없이 외래로 오시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많으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되게 상처나 회복 관리 면에서는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실제로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수술이라서 나는 내시경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만병통치약이란 게 없듯이 수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내시경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시경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이 분이 이제 내시경 수술을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진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